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오브 볼트입니다. 한동안 장마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자동차와의 볼트랑 비교하는 그 영상을 준비 중인데, 날씨가 좋아지면 요즘 핫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볼트 EV, 즉 전기차를 타면서 이게 전기차가 과연 진짜 실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또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고, 그걸 토대로 이런 분들께는 전기차를 정말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면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주변 충전소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전기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집에 꼭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사실 충전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제가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충전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충전을 하러 가면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고장 났다거나 전기차 유저들끼리의 비매너 1시간 이상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거나, 이게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이 충전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다는 거, 변수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무료 충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충전소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충전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 잘 망가지긴 해요.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그만큼 많겠죠. 잘 망가지는데 또 잘 고쳐주지도 않아요. 저는 제 동선에 그래도 무료 충전소가 좀 있는 편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사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나 전기차의 불편함을 갖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유지비도 결국엔 나중엔 배터리 값으로 다 회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체감해서 느끼는 유지비가 줄어드니까 확실히 되게 돈이 많이 안 드네 라는 생각은 차주 입장에서 들어요. 무료 충전소 있으면, 제가 지금 8,000km 탔는데 지금 지방 가면서 이렇게 충전하고 뭐 한 거 해가지고 한 4만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8,000km 동안 전기 충전 비용만.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제가 한 5개월 탔는데 보통 한 달에 20-30만원씩 유류비가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5달 동안 8,000km를 탄 거니까 그거 따지면 엄청 절약을 한 겁니다. 제가 전기차를 이런 분들께는 꼭 추천합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직업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리랜서 혹은 일정이 빡빡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처럼 이렇게 내 개인 일정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기차 정말 추천합니다. 내가 어차피 일정을 다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 완속 충전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고, 급속 충전 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프리랜서라면 그때 맥북이나 뭐 노트북이나 다양한 작업도 할 수 있고요. 학생분들이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격적인 측면입니다. 느긋하신 분들, 그리고 유연하게 상황 대처에 능숙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평소에 좀 느긋해, 여유를 가지는 걸 좋아해. 전기차가 여러분들께 여유를 드릴 겁니다. 강제적인 여유인데 이게 적응되다 보면 진짜 이 여유가 되게 행복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제 상황적인 측면인 거죠. 개인 시간이 필요한 아빠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자녀가 있고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내 개인 시간이 필요해. 근데 잘 못 가죠. 전기차 충전하는 시간이 여러분께 여유와 개인 시간을 선물을 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Come on. 뭐 가족을 위해서 충전을 하러 가야 되고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충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40분만큼은 온전히 나의 시간인 겁니다. 그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기차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런 분들은 사면 무조건 후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직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스케줄이 빠듯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 중에서도 스케줄이 많이 빡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기차 충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도 사고 싶다 그러면 약 200만원, 설치비 포함해서 약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집에 비공용 완속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충전기죠. 근데 그게 없다 라고 가정을 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올 거고, 그 압박감이 오다 보면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죠.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차를 산 건데 충전하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추천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격적인 측면은 반대로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이 여유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1분 1초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연기관 차량보다 나은 점은 있지만 불편한 점이 솔직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운전할 때 이질감도 있고, 평소 내연기관으로 이 모터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면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작정 사기보다, 그냥 구매하시기보다 꼭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볼트 EV는 일반적인 전기 차량이랑 다른 점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원페달 드라이브. BMW i3 모델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다른 전기차들과 좀 차이점이 극명합니다. 엑셀을 떼면 완전 멈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만 이용해서 정차와 그 다음에 출발을 나는 하는데 한번 이렇게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솔직히 훨씬 불편해요. L모드라고 하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게 불편합니다. 울컥울컥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설 때도 부드럽지도 않고, 출발할 때도 뭔가 확 갑자기 출발되고 뭔가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게 편해지면 고속도로에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다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차량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기 때문에 발에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놓고 보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훨씬 덜 합니다. 전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만 아예 브레이크에 발을 안 밟고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페달 하나로 출발과 정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승자분들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시고, 저도 적응이 많이 돼서 훨씬 편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굳이 L모드를 이용하지 않을 거다 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L모드야말로 볼트 EV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승차감은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진짜 나쁜 편인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트랙스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하나도 안 들었고, 코나도 타보고 아이오닉도 타봤는데 크게 코나랑은 비교해서 진짜 나쁜 건 모르겠고, 아이오닉은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세단형이니까 승차감이 밀리는 건 있지만 크게 승차감이 진짜 나쁘다 이런 거는 운전자 입장에서 못 느끼고, 뒷자리는 확실히 토션빔이기 때문에 그 토션빔 특유의 덜컹거림이 안 좋게 다가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편의 장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 앞에 큰 스크린 자체가 그냥 미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주변에서 평 듣고 이게 디자인이 나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 취향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그냥 철저히 나인 거지, 그게 타인이 되고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현대기아차를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쁜데
이게 안 이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뭐 이런 디자인 좋아한다고 에이 너는 뭐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어 할 게 없는 게 그냥 뭐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남들 보여주는 용도가 차가 좀 있다 보니까 대중적인 디자인, 남들이 그냥 봤을 때도 이쁜 디자인의 기준이 되느냐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가치성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볼트 차량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할 때 이 L모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말 난 좀 더 편한 운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하고 난 좀 운전이 보수적이다 그런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추천과 볼트 EV 추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차량과 비교도 하면서 단순히 볼트 EV라는 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볼트 EV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다양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뭐 내돈내산이니 뭐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다행히 꼬마 유튜버라 그럴 걱정은 전혀 없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좀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이프 오브 볼트였고 다음에 봬요.